안녕하세요. 자, 즐거운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때 할 수 있나요? 아니,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냐고. 이게 첫 번째,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합격을 하느냐. 문제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자, 문제 좀 펴보세요. 예습은 안 해오셨겠죠? 예습 해오셨나요? 자, 이론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민법 1조입니다. 민법 1조 칠판 법 1. 인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에 의한다? 조리에 의한다. 그래서 민법상 법원에는 몇 개 있다? 3개 있다. 1번 법률, 두 번째는 관습법, 세 번째 조리. 조리도 일종의 뭐라고요? 법원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법에서 나오는 포인트는 딱 두 가지 뿐입니다. 첫 번째, 법에는 종류가 몇 개 있다고요? 2개 있다. 하나는 뭐? 형식적 의미 법률이 있고, 두 번째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 있다면 민법 1조의 법률은 무슨 법을 의미한다?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실질적 의미 법률이란 무슨 뜻이에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기관에서 만든 법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면 이것을 무엇이라 부른다? 실질적 의미 법률이라고 부른다. 항상 비교합니다. 민법 1조의 법률은 뭐라고요? 형식적 의미 법률을 넘어서 뭐까지? 실질적 의미 법률까지 뭐한다? 포함한다. 비교. 법조항 찾아볼까요? 34조. 다시 찾습니다. 34조. 조문 34조입니다. 법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34조 법인도 권리 능력 있다? 없다? 있다. 어디 범위 내에서? 법률의 범위 내. 이때 법률은 무슨 법이라고요? 형식적 의미의 법만 의미한다. 실질적 의미의 법률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연습. 185조. 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때 법률은 무슨 법만 의미한다고요? 형식적 의미의 법만 의미한다.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법은 의미하지 않으니까 명령, 규칙 등으로는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연습. 다시 연습. 187조. 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뭐 법률의 규정. 이때 법은 뭐라고요? 형식적 의미의 법만 의미한다. 따라서 민법 시간에 나오는 법률의 의미는 무엇만 의미하는데? 형식적 의미의 법만 의미하는데 유독 몇 조만? 1조만 뭐까지 포함한다? 실질적 의미의 법률까지 포함한다. 끝.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내지는 명령, 규칙 내지는 자치법규 내지는 국제조약, 국제법규 내지는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끝. 세부 사항 좀 볼게요. 요놈하고 요놈을 비교합니다. 국제 요거 조약이에요. 조약은 뭐예요? 조약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뭐라고요? 약정입니다. 이 약정은 국회에 뭘 받아야? 뭘 받으라고요? 비준. 다른 말로 뭘 받아야? 동의받아야 국내법과 동일한 요력이 발생합니다. 됐나요? 이에 비해서
단어가 바뀝니다. 국제 뭐라고요? 법규는. 국제 뭐라고요? 법규는. 비준 필요 없어요. 바로 국내법입니다. 비교하셔야 돼. 이런 걸 가지고 실수해서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조약은 법이 아닙니다. 나라 사이 맺은 계약이다 보니까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국내법과 동일하지만 일종의 뭐는 국제 법규는 혹시 뉴스에서 국제 전쟁 포로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법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 뭐라고요? 들어봤을 확률이 100%야. 아니 200%야. 다만 이 법의 의미를 모르니까 관심이 없는 거라고. 이건 비준 필요 없습니다. 비교해서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끝났습니다. 관습법 정리합니다. 관습법도 뭐라고요? 법원이다. 가장 하고 싶은 얘기. 관습법의 뜻이 뭐예요? 관습법이란. 그러면 사실은 관습은 뭐예요? 자, 비교. 관습법이란 오랜 관행이 법적 확신까지 이르렀다면 뭐라고 부르고 관습법이라고 부르고 사실은 관습이 오랜 관행은 존재와 하지만 법적 확신까지는 이르지 못한 걸 뭐라고 한다? 사실은 관습이라고 부른다. 양자의 구분 정리하셨습니다고. 관습법의 효력, 다른 말로 관습법 역할은 관습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일종의 뭐라고요? 법이다. 관습법 뭐라고요? 법이다. 이에 비해서 사실은 관습은 아직 법적 확신을 취득하지 못했으니까 뭐는 아니다. 뭐는 아니다. 법은 아니라고요 지금. 다만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사실은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를 뭐 한다고요? 보충한다. 뭘 보충한다고요? 당사자 의사를 뭐 한다? 보충한다. 근거조항 찾아내세요. 사실은 관습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은 당사자의 의사를 빼버리고 뭐 한대요? 보충만 한대. 그러니까 물어보죠. 뭘 보충하는데요? 휘발유를 보충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휘발유 보충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뭘 보충한다고? 당사자 의사를 보충한다. 근거조항 찾으시라고. 몇 조? 106조 찾으세요. 106조. 106조 제목 사실은 관습. 시작.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 사실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뭐하지 아니하면 명확하지 아니하면 뭐에 의한다? 그 관습에 의한다. 그럼 역으로 다른 관습이 있는데 당사자의 의사가 뭐하면 명확하면 뭐에 의하고 그 의사에 의하니까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 의사를 뭐한다? 보충한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106조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해석의 기준 될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얘기 증명입니다. 관습법의 증명은 누가 해야 합니까? 일종의 뭐라고요? 법원이니까 누가 입증하라고요?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한다. 사실은 관습은 누가 입증하라고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인 지문이 하나씩 더 나온다. 그래서 관습법에 대해서 존재 여부가 뭐한 경우라면 불분명한 경우라면 그때는 누가 입증하시라고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다. 그럼 정리. 관습법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었어? 관습법으로서는 뭐 했지만 성립했지만 법원에 의해서 뭐 되기 전이라면 확인되기 전이라면 관습법으로 뭐 했지만 성립을 했지만 법원에 의해서 뭐 되기 전이라면 확인되기 전이라면 관습법의 성립 여부가 뭐한 경우다? 불분명한 경우이다. 그때는 누가 입증하라고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라. 됐나요 지금? 이에 비해서 사실은 관습도 일종의 뭐에 속하는 경우라면 경험칙에 속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칙적 지문이 주로 나오지만 예외적 지문 한 번씩 나오니까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원칙적 지문인지 예외적 지문인지는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얘기 끝났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오랜 관행과 뭐가 있어야 법적 확신을 취득했으면 관습법으로 뭐한다? 성립한다. 하고 싶은 얘기 법원의 판결은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법원의 판결은 뭐에 불과하다? 관습법 맞다라고 뭐 해준 게 불과하고요? 확인해 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론 모든 관습법은 법원의 확인 판결을 받는 게 원칙이겠지만
다시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첫 번째 뭐 오랜 관행과 법적 확신만 취득하면 되는 것이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효력 요건입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성립. 여기는 뭐라고요? 효력. 따라서 일단 성립한 관습법이 전체 법질서에 뭐 해야 되고 부합해야 되고 또 내지는 헌법 정신에 부합해야 되고 또 내지는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또 내지는 정당성, 합리성 갖췄을 때 비로소 관습법으로서 뭐하다?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관습법으로 뭐 했지만 성립을 했지만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거나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거나 내지는 정당성, 합리성이 없다면 더 이상 관습법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단 뭐 했지만 성립을 했지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법질서에 뭐한다? 흔들리게 되면 그 관습법은 더 이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생각나는 판례. 종중의 구성원은 성년 남자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아서 더 이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얘기 끝. 185점입니다. 아까 읽어보셨어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뭐하지 못한다고요? 상설하지 못한다면 하고 싶은 얘기. 법 가지고도 물권을 뭐할 수 있지만 창설할 수 있지만 무엇으로도 관습법으로도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 판례가 인정한 물권은 뭐 있다고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내지는 분묘 기지권, 동산의 양도 담보 내지는 명인 방법 등이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이고 판례가 인정한 새로운 물권이지만 이에 비해서 단순하게 외웁니다. 관습법 아닌 것들, 물권 아닌 것들 첫 번째 뭐 원천권 또 내지는 사도통행권 또 내지는 공원 이용권 또 내지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얘기 끝. 1조 끝났습니다. 자, 문제집을 좀 보실래요? 없으면 칠판만 보고 설명을 좀 해볼게요. 오르는 것 2년 전 기출이네요. 1번 틀렸네요.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될 수 있다. 틀렸고 2번 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틀렸죠? 사실인 관습은 법 아니에요. 옳게 고치면 사실인 관습을 관습법으로 고치면 정확할 것 같아. 그렇죠? 틀렸습니다. 3번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 주장 증명이 없더라도 직권 틀렸습니다. 법원이 직권 고려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셔야 돼. 자, 4번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에 전체 법질서에 뭐하게 되면 반하게 되면 더 이상 효력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4번 정답. 5번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 규범이 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틀렸습니다. 옳게 고쳐보세요. 여기로 고치면 될 것 같은데 뭘로? 관습법으로. 그렇죠? 정확하게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1번 가볼게요. 옳지 않은 것. 민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항상 비교하셔야 돼. 민법의 법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법원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여기도 법원 아니에요? 여기도 법원 아니야?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은 민법 법원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대법원 판례는 민법 법원이 아니야. 법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잘 보셔야 돼. 당해 사건은 뭐 한다고요? 기속합니다. 다만
장래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속한다, 기속하지 않는다. 기속하지 않으니까 이 점 때문에 대부분 판례는 민법상 법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끝. 사적 자체가 인정되는 분야의 재정법이 주로 임의 규정일 경우라면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고 싶은 얘기. 우리 안 배우긴 했지만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순서가 몇 가지 있답니다. 1순위 뭘까요? 1순위. 당사자가 원했던 뭐라고요? 목적. 2순위. 2순위. 여러분 10분 전에 1분 봤어요. 사실은 관습. 3순위. 3순위. 임의 규정. 몇 조에서 읽어봤어? 106조에서 읽어봤잖아 방금. 106조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이 있는 없는 규정. 무슨 규정? 무슨 규정?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뭐에 의하고? 사실은 관습에 의하고. 당사자가 의도한 의사가 뭐하면? 명확하면 뭐에 의하고? 요거야 지금. 당사자의 뭐? 의사대로 가라고. 두 번째는 사실은 관습 가시라고. 세 번째는 그럼 여기서 항상 머리를 좀 생각해 주셔봐. 해석의 순서 중에 임의 규정이 해석의 순서가 되기 위한 요건이 뭐 같아? 그렇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고. 두 번째, 사실인 관습이 없을 때 비로소 임의 규정이야. 그러니까 보셔봐. 사실인 관습이 있으면 임의 규정을 해석의 순서가 될 수 없어. 다시 목적이 명확하면 사실인 관습 임의 규정은 해석의 순서가 될 수 없다고. 됐나요 지금? 하나가 더 있는데 네 번째 신의 측이에요. 무슨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도 해석의 순서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일 중요한 0번. 0번이 뭐라고 그랬어? 0번 강행 규정이에요. 여가 무슨 규정이니까? 여가 강행 규정이니까 여가 강행 규정이야. 그러니까 따라서 해석을 할 때는 무조건 강행 규정을 찾아봐야 돼. 그러면 이때는 의사 필요 없어. 강행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뭐에 의해야 돼? 강행 규정이잖아 지금. 그런 맥락에서 읽어보시고 결론만 정리. 사실인 관습도 해석의 순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고. 세 번째, 법원은 판례 변경을 통하여 기존 관습법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 변경은 수업 시간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판례를 변경하고 싶을 때 나오는 법관 9명이 다 들어와서요. 판례를 변경합니다라는 판결을 뭐라고 한다? 전합체 판결이라 부르고 기본서 중간중간 보면 판례 번호 끝번호에 대판이 아니라 전합이라고 나와 있는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판례예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관습법은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으로 성립된 것이어서 재정법과 배치되는 경우라면 관습법이 우선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시험 기출인데 이게 우리가 민법을 못하는 게 아니라 뭘 못한다고요? 국어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민법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민법이 어려운 게 아니야. 뭐가 어렵다고? 국어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를 못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소식적인 공부 잘하신 분은 없어요. 아셨죠? 꼭 그런 얘기를 하죠. 나 초등학교 공부를 잘했대. 그 우연히 반에서 1등 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잘했다고는 하지 마. 항상 기준점이 뭐라고? 6년 내내 전교 1등. 이 정도는 해야 공부를 잘했다고 말 쓰는 거 아니? 자, 뭔 뜻이야? 재정법은 다른 말로 성문법. 다른 말로 법률.
그러면 관습법이 재정법, 성문법, 법률하고 뭐 된대? 배치된대.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야? 반대되는 거라고. 그러면 재정법은 A라고 적어져 있는데 관습법은 B라고 적어져 있다고. 그럼 A 적용시켜, B 적용시켜? A 적용시켜야지. A 적용시키라고. 몇 조? 1조.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법률에 규정이 있잖아. 그럼 뭐 적용시키라고? A 적용시키라고. 틀렸어. 자, 기본서 판례입니다. 한번 보세요. 기본서 판례 여기에요. 가정거래 존책 13조 규정과 뭐 된다고요?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뭐 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재정법에 대한 여루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서 민법 1조의 취지에 뭐 했다? 어긋났다. 따라서 뭐 적용시켜라. 성문법 적용시켜라. 그 얘기야 지금. 그렇게 좀 설명했던 것 같고 해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법원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 조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뭐 그런 맥락에서 작년 다른 시험 기출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2번 좀 볼게요. 옳지 않은 것. 1번 틀린 것 같은데? 이유. 성립한 관습법이 전체 법질서에 뭐하지 않으면, 부합하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부정된다. 부정된다. 1번 답입니다. 2번. 관습법의 전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약하면, 여기 상상 함정이 이거예요. 관습법의 전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관습법의 전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관습법으로 뭐 했지만 성립을 했지만 법원에 의해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은 그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당사자가 뭐 하시라고? 주장 증명하는 걸 제외하고는 관습법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고.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했나요 지금? 얘기 끝. 항상 한국말은 끝까지 보셔야 되니까 다른 시험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령에 저촉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라고 시험에 나왔으면 옳은 지문 틀린 지문. 이거 틀렸어. 법령이 뭐 되는 순간? 저촉되는 순간 관습법 효력 부정합니다. 뭐 그런 얘기고. 자,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창설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5번 좀 볼게요.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자체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라면 사실은 관습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옵니다.까지 보시고, 이 지문은 우리 시험 기출이기도 합니다. 설명 좀 해볼게요.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의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사적 자체가 허용이 되는 생활이 있고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적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생활도 있답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거의 99%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 관계라고 부른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법의 적용을 받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 관계라 부릅니다. 법률 관계에 대응되는 말은 뭐예요? 뭐라고요? 인간관계라고요. 여러분의 생활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라고요. 하나는 무슨 관계? 법률 관계. 두 번째 인간관계. 오늘 즐거운 3월 10일 날 여러분하고 저하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무슨 관계? 법률 관계. 지하철 타고 나왔습니다. 무슨 관계? 법률 관계. 집에 어제 저녁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침에 나왔습니다. 무슨 관계? 법률 관계. 아침에 남편을 위해서 밥을 차려줬습니다. 무슨 관계? 법률 관계. 여러분의 생활 99.9% 다 뭐라고요? 법률 관계입니다. 그 법률 관계에는 종류가 몇 개 있다고요? 2개 있다고. 하나 뭐? 사적 자체가 허용되는 관계. 두 번째는 사적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관계.
제가 오늘 옷을 입고 온 관계는 사적 자체가 허용되는 거야? 허용 안 되는 거야? 오늘 지금 옷을 이쁘게 입고 왔잖아. 이 관계는 사적 자체가 허용돼? 허용 안 돼? 허용 안 돼요. 집에서는 거의 깨벗고 있습니다. 집에서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옷을 입는 걸 별로 싫어합니다. 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 때 지하철에서도 깨벗고 오고 싶었어요. 할 수 있어? 또라이야.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관계가 있고. 자, 오늘 수업 관계는 허용되는 거, 허용 안 되는 거. 허용되는 거예요. 아셨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신 분도 계시잖아. 자, 이제 갑니다. 허용되는 삶은 이렇게 부릅니다. 임의 규정이 지배하는 영역이라 불러요. 사적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삶은 강행 규정이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불러요. 어찌됐든 간에 양쪽이 다 뭐예요? 법이잖아. 따라서 여러분의 생활은 임의 규정이든 강행 규정 다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습니다. 됐나요 지금?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우는 사실은 관습은 어디 영역에 적용되는 사실은 관습일까? 어디에? 여기에 적용돼. 그러면 사실은 관습은 사적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삶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적용되겠어? 적용 안 되겠어? 적용 안 돼요. 적용 안 돼요. 다시 봅시다. 여기 봅시다. 요 2번 지문 아까 넘어갔는데 보세요. 보셔봐. 2번 지문. 사적 자체가 인정되는 분야의 재정법이 주로 어떤 경우? 임의 규정. 그 얘기야 지금. 사실은 관습은 주로 어디에? 임의 규정이 지배되는 허용되는 삶에만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러면 따라서 사실은 관습은 원칙적으로 어디 분야라면 강행 규정이 지배하는 영역인 허용되지 않는 삶이라면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는 사실은 관습도 사적 자체 허용되지 않는 강행 규정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드렸고 요 얘기를 기본서에 있습니다만은 찾기가 좀 쉽지 않아서 책은 있을 거예요. 근데 칠판에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예외적인 경우를 찾으세요. 자, 읽어보시고. 찾으셨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원칙 적용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은 관습도 사적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강행 규정에 지배하는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경우에서 몇 가지? 두 가지. 하나 뭐? 강행 규정 자체에 뭐가 있어? 결함이 있어. 문제가 있어. 두 번째는 강행 규정에서 사실은 관습에 따르세라고 뭐 해놨어? 위임해놨어. 이런 두 가지 경우라면 사실은 관습도 사적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읽어보셨어요 지금?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요게 24회 기출입니다. 실은 요거 우리 시험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뭔 의미인지 답으로 줄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머지를 틀리게 주고 요것만 옳게 줘버리면 뭔 말인가 할 수 있어. 지금 그 의미를 좀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은 이 지문에서 답이 아니긴 하지만 5번 지문은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한번 써먹고 버리기는 좀 어려운 기출이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옳지 않은 것. 뭐 1번은 옳은 얘기고. 자, 요건 좀 볼게요. 헌법이 있고 민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헌법에는 A라고 표현하고 있고 민법에는 B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 적용시켜야 돼요? B 적용시켜야 돼요? B 적용시킵니다. 요건 모법이고 요건 일반법이 특별법이 돼버려요 지금. 요거 적용시킵니다. 그럼 헌법 언제 나오느냐? 헌법은 최후로 들어옵니다. 따라서 기타 법이 없을 때 헌법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헌법의 규정은 여러분의 민사적인 관계에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법은 무조건 민법을 적용시켜줘야 돼요. 헌법은 공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헌법의 정신이 바로 들어오는 순간 민법이 닫힙니다. 그러니까 다 근거 조항이 있을 거잖아 지금. 다 근거 조항이 있을 거라고 지금. 따라서 헌법과 민법이 충돌의 의미는 반대되는 게 아니라 의미가 다르다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헌법의 기본권은 사법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만. 하위법이 민법이 없을 때만 헌법이 들어오는 것이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헌법을 갖다 댈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이 지문이 틀렸습니다. 3년 전에 나왔던 간평사 기출문제 지문이어서 문제집이 수록해 놨고 있어. 의미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4번 좀 볼까요? 이거 뭐예요? 국제조약입니다. 국제조약과 민법을 비교해 보면 무조건 국제조약이 먼저입니다. 같은 법이어도 뭐가 먼저라고요? 국제조약이 먼저야 지금. 동순이 아니에요 지금. 동순이 아닙니다. FTA가 먼저라고 상법의 규정보다. 됐나요? 한미 간의 무역협정에 관한 FTA가 먼저지 상법은 나중입니다. 그래서 그 맥락의 의미가 지금 요 얘기입니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뜻은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2번과 4번 정도가 좀 눈여겨보실 지문이라서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나머지는 했던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4번 옳지 않은 걸 볼게요.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 게 뭐라고요? 갖는 게 뭐라고요? 요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습법이 성문법보다 우선한 경우가 있다 없다 있더라. 항상 원칙까지 잘 보셔야 돼. 다시 관습법과 성문법이 반대가 되면 무조건이 아니라 원칙이 뭐라고요? 성문법 우선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관습법이 성문법보다 우선한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경우? 상관습법이 있고 민법의 규정이 있으면 뭐부터 온다고요? 상관습법부터 먼저 옵니다. 상관습법 일종이 뭐라고요? 성법이야. 요건 일반법, 요건 뭐니까? 특별법 관계니까. 이런 경우에까지 민법을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항상 시험 지문에 관습법은 성문법에 항상 언제나 보충적이다. 틀렸습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원칙은 보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우선한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 맥락에서 1번 지문도 좀 조심해서 볼 지문이고요. 미성년자는 종중원 될 수 없습니다. 역시 3번도 매한가지고 4번 관습법은 당사자를 뭐 한다고요? 보충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5번 틀렸습니다. 결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정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갑니다. 옳지 23회 기출이네요. 옳지 않은 건 관습법으로 새로운 물권 창설할 수 있고요. 2번 또 틀렸네요. 우리 시험 기출입니다.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를 뭐한다? 보충한다. 4번 법조항 그대로고요. 5번 역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효력이 인정된다. 부정된다. 부정됩니다. 해서 이 정도가 우리 23회 기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리 파트 좀 볼게요. 권리가 좀 어렵습니다. 올해도 한 문제로 예상이 됩니다. 자, 1번. 매매 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격은 청구권이다. OX.
X 뭐라고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자, 다시 좀 해볼게요. 갑과 을이 저 집을 사고 팔기로 매매 뭐에 있다고요? 예약했습니다. 자, 질문. 매매 예약은 단독 행위인가요? 매매 예약은 계약인가요? 응? 단독 행위 아니에요. 뭐라고요? 계약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매매 예약은 계약이라면 물권 계약일까요? 채권 계약일까요?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 무슨 계약이라고요? 소유권 넘어가기 전이에요. 무슨 계약이라고요? 언제나 채권 계약입니다. 뭐라고요? 언제나 채권 계약입니다. 그래서 매매 예약하고 나서 차후에 행사하는 걸 뭐라고 한다? 매매 예약 뭐라고 부른다고요? 완결권이라고 부릅니다. 3년 전에 매매 예약했으니까 지금 사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매매 예약 완결권. 이거 뭐라고요? 1번. 뭐라고요? 형성권입니다. 두 번째. 행사기간 몇 년이라고요? 몇 년 행사하셔야 합니까?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제일 중요한 문장 이거예요. 약정했으면 약정 기간 내에 행사하시면 돼요. 따라서 매매 예약하고 20년 뒤에 행사하겠습니다. 그럼 몇 년 내에 행사하시더라고요? 20년 내에 행사하시면 돼요. 매매 예약하고 내가 100년 뒤에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과장된 페이지가 몇 년 약정했으면 100년 약정했으면 몇 년이라고요? 100년이야. 약정했으면 약정기간 내에만 행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약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 행사해야 돼? 이거 10년이에요. 약정 안 했으면 10년입니다. 요 10년의 기간이 무슨 기간이라고요? 무슨 기간이라고? 제척 기간이라고. 따라서 항상 응용 문제, 매매 예약 완결권,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습니다. 이유, 형성권이니까. 됐나요? 여기까지는 정리했으면 좋겠고, 요게 작년 27회 우리 시험 기출입니다. 채권법. 그러니까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매매 예약 완결 행사 시기. 지금 요게 안 나왔어요. 지금 나머지는 다 나왔는데 약정했으면 약정기간 내에요. 됐나요? 시험지면 이렇게 나올 확률이 많아요. 자 보세요. 약정을 15년으로 했다면 기간이 10년으로 단축돼요. 이렇게 나오면 지문 틀렸어요. 15년 약정에서 몇 년 내라고요? 15년 내에요. 이런 맥락에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집에다 적지 마시라고. 문제집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3, 4월 지나가면 버릴 거예요. 아셨죠? 기출문제집 갖고 계시는 분 손. 오늘 가서 버리세요. 나는 왜 지나간 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복습할 수 있다. 나 생각해. 복습할 수 있다. 그건 꿈입니다. 복습 못해요. 그냥 버리세요. 그냥 문제집도 적지 마셔. 제발. 거기다 복습할 것 같아요? 복습 못합니다. 문제집 복습 못해요.
시간 없으시고 앞으로 뭐 자료 나갈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요 얘기 좀 해볼게요. 기본서 혹시 안 가져오셨나요? 기본서 가져왔으면 기본서 좀 펴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본서 좀 가져오세요. (707페이지) 기본서 707페이지 펴보세요. 관련 판례 하나 있을 거예요. 관련 판례. 문제 위에 기본서 707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게요. 매매의 일방 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 계약의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 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뭐이다.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행사기간 약정에 따르면 그 약정기간 내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몇 년 내 10년 내 행사해야 되고 그 10년의 기간이 경과했다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뭐한다? 소멸한다. 중요한 판례니까 눈여겨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7번 보시고 7번 보세요. 자, 두 번째.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시효로 소멸합니까? 법조항 좀 찾아보실래요? 법조항입니다. 이거 182조 정도 가면 있을 것 같은데 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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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속된 권리도 시효로 뭐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법조항 그대로고요. 채권자 취소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 가지고도 효과가 발생한다. 팀은 틀렸죠? 반드시 뭐 하라고요? 소재기 하셔야 돼요. 의사표시만 가지고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4번 연기적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를 소멸시키는 권리다. 틀렸습니다. 키워드 뭐? 키워드 뭐? 항변권은 상대방 권리를 소멸시키는 권리가 아니라 상대방 권리를 일시적으로 뭐할 수 있는 권리, 거절하는 권능이지 상대방의 권리를 부정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얘기 끝.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혹시나 해서 이론 정리 높아시면 설명합니다. 칠판 보세요. 항변권은 상대방의 권리를 부정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항변권은 상대방 권리를 소멸시키는 권리가 아니에요. 항변권은 상대방 권리를 뭐 하면서 인정을 하면서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이걸 뭐라고 한다? 항변권이라고 부른다. 거절의 방법이 한 번에 안에서 연기만 시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연기적 항변권이라 부르고, 거절의 방법이 영원히 저지시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영구적 항변권이라 불러. 그러니까 항변의 뜻이 상대방 권리를 한 번에 한해서 연기만 시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영기적 항변권이라 부르고, 영원히 저지를 시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영구적 항변권이라 부른다. 항변권의 종류 몇 개 있다? 2개 있다. 뭐가 원칙이라고요? 연기적 항변권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영구적 항변권이 예외입니다. 그러면 연결 문제 찾아볼게요. 대표적인 일시적 연기적 항변권의 예! 뭐 있나요? 케이스 예 들어봤잖아.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무슨 항변권이다? 연기적 항변권이다. 또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뭐라고요? 연기적 항변권이다. 잠깐만.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대충 무슨 뜻이었어? 대충. 습관적으로 그냥 맞다고 할까 하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설명을 합니다. 자, 채권자 을이라는 누구? 주채무자. 병이라는 누구? 보증인. 이렇게 뭐 있다고요? 주채무가 있고 이렇게 뭐 있다고요? 보증인이 있다. 을이 빌려간 돈에 대해서 보증인 병이 내 친구 을이 돈을 갚지 아니하면 제가 갚겠습니다라고 뭘 사놨다고요? 보증을 사놨다. 변제기 왔습니다. 채권자가 보증인한테 가서 야 보증 선고 돈 갚어 라고 뭐 한다고요? 선고하면 보증인 할 말이 있나요? 할 말이 없나요? 할 말이 있네. 내가 보증을 섰으니까 돈 줄게. 대신 순서가 틀리지 않았냐. 먼저 누구한테 가라고? 얘한테 가라고. 얘한테 가서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하고 돈을 달라고 뭐 하고 최고하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한 다음에 검색한 다음에 얘가 고집은 나한테 와야지. 왜 얘한테 가지도 않고 나한테 온 거냐. 얘한테 갔다 오라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의 권리를 잠깐 동안 연기시키는 거잖아 지금.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부릅니다. 끝. 됐습니다.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연대보증인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법조항 확인합니다. (436조) 정도 가보세요. (437조)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한 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는 사실 및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것을 뭐 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뭐하여? 연대하여 채무를 뭐했다면? 부담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칠판. 어떤 보증인? 연대 보증인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간혹 가다가 검색란에 저희 선생님 우리는 채권법 뭔지 압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 채권법이야. 이렇게 하니까 매일 강의 소리치고 있으니까 제발 채권법 뭔지 아냐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기 학원 관계자가 교수님 채권법 뭔지 압니까? 어지간한 거 다 녹아 있어. 중요합니다. 보증이 나오면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연대 보증인은 최고 검색 항변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시중에 보증인에게 최고 검색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보증인은 100% 연대 보증인이에요. 실무에서 단순 보증인은 없습니다. 실무에서 무조건 100% 뭐라고요? 연대 보증인이야. 왜? 문구가 그렇게 나와 있어. 채무자와 연대하여. 모든 보증계약 채무는 다 채무자와 연대야. 그러니까 그 제목이 연대 보증서가 아니어도 돼. 뭐라고? 문구의 내용이 뭐라고? 채무 연대 보증이야 지금.
했나요 지금? 그래서 이론상은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연대보증에는 최고검사 인정 안 돼요 지금. 그다음 영구적 항변권 하나 더 설명하죠. 영구적 항변권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상속의 뭐? 한정의 승인이야. 뭔 뜻이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빚이 더 많아. 그러면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적극 재산 중에서 적극 재산 한도 내에서만 상속을 받을 수 있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한정은 승인이야. 그럼 아버지 그 채권자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빚진 돈 네가 갚아라 라고 했을 때 상속인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적극 재산 중에서만 상속을 받겠습니다라고 한정 승인해버리면 채권자에 대한 영구적 항변권이야. 따라서 한 번 행사하면 더 이상 채권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권리를 영원히 저지시키는 거야 지금. 그런 맥락에서 연결고리에서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오면 혹시나 11번 예상 문제예요. 다음 중 권리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과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걸 찾으라는 얘기가 나오면 정리해 두셔야 돼. 됐어요 지금? 네, 그런 맥락에서 지금 4번 얘기는 틀린 이유는 단순하게 하지만 연기적 항변권의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권은 행사상의 일신 존속권이다. 지금 틀렸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합니다. 권리에는 일신 전속권이 있고요. 권리에는 일신 전속권에 대응된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일신 전속권에 대응되는 말. 그러니까 물권에 대응되는 말은 채권이라고 가정을 하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일신 전속권하고 대응되는 말이 뭐냐고.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비전속이에요. 비전속입니다. 일신소속권은 뜻이 이겁니다. 그 권리를 양도 못해요. 못 팔아요. 아니 이렇게 얘기했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실은 제가 실은 개뿔이야. 뭐 가지고 하나도 없어. 있어 보이잖아. 저처럼 이렇게 있어 보이는 인격권 좀 누가 좀 사가라 좀 제발 좀 한 1,000만 원이라도 팔고 싶어 진짜. 당장 월세 낼 돈이 없어. 사실 분. 못 판다니. 안 산다고 못 팔아. 팔고 싶어도 못 팔아. 못 판다니까. 내가 지금 이게 상속이 되겠어? 상속도 안 돼. 이런 강의를 누가 흉내낼 수 있어요? 대신도 안 돼.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일신저속이라 불러.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제 몸뚱 아래에 묶여있어. 그러니까 못 파는 거지. 나 죽으면 끝이지. 상속 안 되지. 나한테 묶여있으니까 대리가 안 되지. 대행사할 수 없다고요. 자, 그러면 비전속은 뭐야? 양도 돼. 상속 돼. 대리할 수 있어. 뭐라고? 자, 알았어. 동산 소유권. 비전속권, 일신전속권. 이런 거 나왔을 때 진짜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비전속, 일신전속권. 이게 고민할 거야. 동산, 자전거. 팔아 못 팔아? 그럼 비전속이지. 근데 비전속을 고를 수가 없어. 왜? 나는 단어가 싫어. 비가. 뭐가 싫다고? 난 단어가 싫어. 비가 아우 싫어. 차라리 좀 있어 보이는 뭐 일신 얼마나 좀 있어 보이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리는 거의 99.9%가 비전속이에요. 비전속이에요. 자, 이제 용어를 나눕니다. 양도 상속할 수 없는 이것을 귀속상의 일신 전속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나한테만 뭐 돼 있어?
속해 있으니까 못 팔아. 두 번째, 다른 사람 대위가 안 돼. 이것을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이라 부릅니다. 누구만 행사한다고? 오로지 나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대위가 안 돼. 그래서 철판, 넓은 의미의 일신 전속권의 종류 몇 개 있다고? 두 개. 하나 뭐? 귀속상의 일신 전속권과 두 번째는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입니다. 여기 잘 들으세요. 다 기출이에요. 귀속상의 일신 전속권이면 대부분 행사상 일신 전속권이에요. 행사상 일신 전속권은 대부분 다 귀속상이에요. 대개는 양자가 일치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자료 청구권은요, 행사상의 일시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이건 귀속상은 아니에요. 위자료 청구권, 언제 위자료 청구가 나옵니까? 역시 총각이라 헤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구나. 결혼한 유부남들은 이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총각이라 헤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구나. 지금 상황이. 인생이 확실히 좀 짧습니다. 둘이 부부인데요. 남자가 다른 여자 만나서 바람 걸려가지고 배우자끼리 부부가 이혼합니다. 이혼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권리는 뭐라고요? 첫 번째, 재산분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네가 바람 펴가지고 내가 정신이 너무 아프다. 고통이 너무 심하. 잠을 못 자겠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행사하고 말지는 누구 맘이라고요? 누구 맘이라고? 을맘이에요. 을의 배우자는 가만히 있고 싶습니다. 누가 또 옆에서 똥구멍 찌릅니까? 누가 찔러? 또 옆에 친구들이 찌르잖아요. 친구 찌르고 뭐 장모가 찌르잖아. 네가 뭔데 모질한데 저 새끼가 바람 폈는데 재산 분할하가지고 되겠냐. 돈 좀 뜯어내라. 이렇게 또 꼬시잖아. 아, 못 보셨어요? 꼭 누가 문제라고? 주위 사람이 문제야. 아, 재산 분할해서 한 20억 받아나면 되지. 굳이 이거 몇 분 된다고 이걸 다시. 재산 분할은 별도로 가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행사할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라고요? 을의 마음이에요. 이것도 자기 자유예요. 무조건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행사상 일정 소득권입니다. 됐나요? 그런데 행사했다면 1억을 행사했어. 근데 못 받고 죽었어. 그럼 이것이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귀속상 일소득권은 아니에요. 4월 말에 할 걸 미리 대비해서 강의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 이 남자는 바람을 핀 이유가 배우자 때문이에요? 자기 남자 기질 탓이에요? 또 이런 얘기 하면 꼭 인터넷 댓글 올라오는데 그냥 하는. 아니, 남자가 바람 폈다고? 그럼 이것은 부인이 때문에 바람을 핀 거야? 아니면 남자의 기질 탓이야? 그렇죠, 형님. 역시 배우자 탓이지. 나는 바람 피고 싶지 않았어. 근데 이 여자에 비해서 이 여자가 너무 좋은 거야. 사치도 안 해. 밥도 잘 차려줘. 사치 안 해. 내 마누라는 매일 사치야. 200만 원 벌어가지고 300 쓰고 500만 원 벌어 1000만 원 쓰고. 그런데 이 여자는 뭐라고? 나한테 보태좀 보태줬지 뭐 돈을 갖다 주진 않아. 그럼 바람 필만 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을 배우자에게 병이라는 카드 회사가 있습니다.
무슨 회사? 카드 회사. 카드값 3천만 원이 있어 지금. 얼마? 3천만 원. 이 배우자 남자한테 위자료 청구 1억 받을 수 있어. 여기서 문제입니다. 카드 회사가 배우자 행사는 위자료 청구권 행사하지 않으니까 카드 회사가 대위에서 남편을 상대로 해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야. 있다, 없다. 없다. 왜? 대위 안 돼 이거. 중요합니다. 항의를 하다 보면 뭐 바람피고 이런 것만 기억나고 실은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위자료 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친 전속권이니까 대위 안 돼요 무조건. 대위 안 됩니다. 다만 행사를 해서 금액이 나와 있다면 그때는 상속이 돼요.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 얼마야? 바람 피웠을 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솔직히 1번 바람 피웠다. 뭐 괜찮아 나도 바람 피웠으니까 영원. 나 고통 없어 나는. 2번 야 1,000만 원 받아야겠는데? 뭐 3번 1억은 받아야겠는데? 자, 나 4번 찢어주게 한다. 자 알았어. 자 몇 번? 또는 한 장이 안 돼요. 또는 한 장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4년 전에는 위자료 청구가 최대 금액이 5천이었어요. 고통이 얼마 안 돼. 고통이 안 돼. 근데 최근 판례는 한 1억까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재산 분할 20억 원 이것은 위자료가 아니에요. 기자 쓰레기들이 뭘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이거 재산 분할은 30억 될 수 있어. 그런데 뭐 위자료 청구가 10억 이 말 자체가 안 돼. 왜? 산정이 안 되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런 맥락이어서 틀렸습니다. 26회 기출문제라 28회 정도는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18회, 19회 나오다가 좀 뜸하다가 2년 전에 다시 한번 전속거래 관련 얘기가 나오니까 저게 채권자 대입권 관련 문제다 보니까 정리해도 돼요. 됐어요 지금? 그래서 기본서 있으면 한 줄 밑줄 치고 쉬겠습니다. 기본서 좀 펴보세요. 자, 613페이지. 613. (613페이지) 보시면 판례 4번 보이세요? 판례 4번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권은 오로지 임대인의 의사의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친 전속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비전속권입니다. 대위돼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 하고 싶은 얘기는 다시 좀 어렵긴 합니다. 발음도 제가 우리 기본과정 할 때 어렵다고 그랬어요. 일신 전속권의 종류 몇 개 있다? 2개. 양도 상속할 수 없는 걸 뭐라고 부르고 귀속상의 일신 전속권. 대리할 수 없고 대의할 수 없는 것을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이라고 부른다. 그 정도는 용어 정리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죠.